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노력에 대한 거랑 조금 달라요. 보면 전적대학 전공과 지원 전공과의 유사성 또는 지원 전공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기술하시오. 경험은 알겠는데 이 유사성이란 말이 처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전적대학에서 수학한 분야와 지원 학부, 과 분야의 연계성 및 발전 방향. 여긴 연계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문제를 보면 전적대학 전공과의 학문적 관련성 및 연계 발전 방향이라고 해서 관련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일단 전적대학교의 전공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할 학과,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특성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지원할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교육과정에서 전공 과목이 뭐가 있는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학교마다 학과명이 동일하거나 조금 비슷해도 실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이나 어떤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과라도 마찬가지로 해당 학과에 있는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보세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처음에는 유사성, 연계성, 관련성 이런 내용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보고 다음에는 연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은 이 위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유사성만 쓰라고 했으니까 연계 발전 방향을 조금 덜 써도 무게감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생명공학에서 의학과로 편입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생명공학 전공의 생리학 및 생화학 지식은 인체의 특성과 대사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특히 인체의 바이러스 감염 과정이나 면역, 항체, 생성에 대한 분야에서는 생명공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생명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죠. 내가 이걸 공부해봤더니 이거는 인체 특성과 대사 방식을 잘 알 수 있는 거고 또 면역 항체 생성에서 빠질 수 없는 학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의학이랑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더 가볼게요. 또한 유전공학의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질병의 치료와 생명 연장에 대한 연구는 의학계의 발전과 매우 밀접합니다. 이 학생이 유전공학도 알고 있구나. 줄기세포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얘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구나 라는 거를 이 짧은 문장에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사성, 연계성을 쓸 때는 이렇게 각 학과의 중심이 되는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쓰기 쉽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는 연계 발전 방향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전 전공의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공에 활용하겠다, 사용하겠다 하는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건 먼저 법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별로 관련이 없는 학과로 편입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법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릴게요. 내가 이만큼 법에 대해서 공부했어 를 알려주겠습니다. 볼게요. 법학은 법, 질서를 통해 인간, 세상의 질서와 합리성을 찾는 학문입니다. 법학을 전공하며 민사, 소송법, 민법 총칙, 헌법, 법학개론 등 실생활에 배우며
법학의 기본 원리를 쌓았습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과목 중에서 앞으로 연계될 학과랑 비슷한 과목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 한편 이제 사회복지학 얘기를 해볼게요. 사회복지학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을 중시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거나 운영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보다 많은 사람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돕습니다. 자, 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썼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위에 법이라는 거랑 연결을 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조금 풀어 쓴 거예요. 돕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아갈 거냐. 이는 법학에서 추구하는 합리성과 공정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연계성이 딱 나왔죠. 합리성 및 공정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삶에 대한 보장권을 지켜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이러한 전적 대학에서 쌓은 법적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력을 발휘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문장이에요.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킬 것인지 내가 배운 내용을 끌어와서 그거의 장점을 여기 입힐 수 있다. 이런 거 조금 강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학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영어 영문학과에서 유아교육과로 편입하는 학생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영어 영문학에서 가장 막막할 때는 내가 전공하면서 어떤 걸 배웠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앞으로 지원할 학과랑 뭐가 겹치지? 어떤 부분에 좀 비슷한 점이 있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연결점을 찾으면 그때부터 쓰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공한 과목을 써볼 거예요. 영화, 영미문학 등의 과목을 들었어요. 과목을 수강하며 영어 실력을 키우고 세계 문화에 대해서도 지식을 쌓았어요. 또 미국 드라마, 뉴스 등을 보며 스스로 공부하여 영어회화 실력도 키웠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영어에 대한 이만큼 일가견이 있다, 좀 실력이 있고 많이 공부를 했다, 이 정도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쓴 문장이고 굳이 없어도 됩니다. 최근 글로벌 시대로 변화 빨라지면서 이 구절은 사실 좀 애매해요.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차 산명 시기가 들어오면서 또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런 말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빼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 영어라는 것은 글로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빨라지면서 유아들을 위한 영어 교육과 조기 유학에 대한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학적 기반이 없는 조기 영어 교육은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학생이 이미. 그거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소외를 할 수 있으므로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따라서 영어 영문학에서의 언어 습득, 또 배운 게 나오죠. 언어 습득, 언어 활용 및 영어 교육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유아 영어 교육에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물론 이 내용이 자소서 내용의 전체를 차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유아 영어 교육은 유아 교육과에서 굉장히 좀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이 돼요. 전체적인 큰 줄기는 아니에요. 놀이 중심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 동기나 학업 입학 후 계획이나 이런 곳에 좀 메인이 될 만한 내용을 쓰고 연계성이나 발전 방향에만 조금 이렇게 세부적인 거,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얘기하고 언급해주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 끝이 났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더 이해가 쉬운지 잘 모르겠어요. 의견 좀 밑에 달아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써주시면 제가 컨텐츠로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편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